안녕하세요. 계속해서 4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및 표 활용에 관련된 8개의 실전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해드린 4주차 실전 문제 소스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4주차 실전 문제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 문제 1번은 이 슬라이드 6에서 열이 3개이고 행이 5개인 표를 삽입을 하고 왼쪽 열 머리글 필드를 편집해서 소속으로 지정을 하고 가운데 열 머리글은 이름으로 지정을 하며 세 번째 열 머리글은 인증으로 지정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시사항이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봅시다. 실전 문제 2번은 슬라이드 5에서 표 스타일을 보통 스타일 3 강조 1로 변경을 하고 표 크기를 높이 10cm 및 너비 22cm로 변경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3번은 슬라이드 7에서 차트 유형을 3차원 세로막대형 차트로 변경을 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4번은 슬라이드 5에서 차트에 차트 레이아웃 10번을 적용을 하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30번을 적용하십시오 입니다. 실전 문제 5번의 문제는 슬라이드 9에서 차트 계열 요소 계열 3에 강한 효과 밤색, 강조 3, 도형 스타일을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전 문제 6번은 슬라이드 9에서 차트 위쪽에 이용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을 삽입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7번은 슬라이드 5에서 그림 영역에 꽃다발 질감을 적용하십시오 라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8번은 슬라이드 9에서 차트의 세로축이 10단위씩 0에서 100까지 표시되도록 수정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자, 실전 문제 1번은 문제가 조금 길었었는데 슬라이드 6번에서 열이 3개고 행이 5개인 표를 삽입을 하고 왼쪽 열 머리글 필드를 편집해서 소속으로 지정하고 가운데 열 머리글은 이름으로 지정하며 세 번째 열 머리글은 인증으로 지정하십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료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냥 글자로 이렇게 적는 슬라이드도 있지만 한눈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행의 머리글을 행이라고 하고요. 해당 열의 자료들을 대표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표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서 표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삽입 메뉴에 가서 표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이 3개고 그 다음에 행이 5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열이 어느 방향이라고 했고 행이 어느 방향이라고 했어요? 열이 세로 방향, 그 다음에 행이 가로 방향입니다. 열이 3개고 행이 5개입니다. 자, 여기가 나는 조금 헷갈려요 하시는 분은 표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다가 3열, 그 다음에 5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머리글에는 소속,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증. 이렇게 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전 문제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문제 2번은 표 5에서 표 스타일을 보통 스타일 3 강조 1로 변경하고 표 크기를 높이 10cm, 너비를 22cm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이 표 도구에서 표 스타일 옵션, 표 스타일, 행렬 추가 및 삭제, 병합, 셀 크기, 표 크기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좀 더 정리할 수 있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을 해서 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표를 선택을 하고 테두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안을 선택하셔도 돼요. 자, 위쪽에 표 도구에서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랑 메뉴는 그대로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도구에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을 해서 표 스타일 그룹에서 화살표를 내려서 살펴볼까요? 자, 보통에 가서 스타일 3 강조 2를 찾아봅시다. 스타일 1에 자, 여기가 스타일 2니까 1번에서 강조 2를 찾으면 돼요. 자, 스타일 3번에 강조 1인 클릭하면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어요? 표 사이즈를 조절을 하라고 했죠. 자, 표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높이와 너비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너비가 22cm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굳이 표 도구의 레이아웃이 아니더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크기에 가서 보시면은 크기 및 회전의 높이, 좀 전에 우리가 변경했던 10cm, 너비가 22cm, 여기서 변경을 해주셔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기능이라고 해도 여러 곳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레이아웃에서 너비와 높이를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곳에서 변경하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또 나는 다른 곳에서 변경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슬라이드 7에서 차트 유형을 3차원 세로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거였어요. 자, 슬라이드 7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는 표랑 마찬가지로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예요. 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차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표는 뭔가 정리를 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차트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의 변화라든지 특징을 조금 더 파악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해서 위쪽에 보시면 차트 도구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 메뉴가 3개가 나와요. 차트는 그만큼 기능이 많다는 거겠죠. 우리 표는 몇 개 나왔었어요? 맞아요. 2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차트 도구에는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탭에 가서 보시면은 종류 그룹이 있어요. 종류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금
세로막대형 차트예요. 2차원 세로막대형 차트인데 얘를 3차원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3차원 세로막대는 얘가 3차원 세로막대형이에요. 클릭해서 보면은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위에서 이렇게 스타일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화살표 내려서 보시면 다양한 색상의 차트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문제 4번을 같이 살펴보면 슬라이드 5에서 차트 레이아웃 10을 적용하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30을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차트는 차트 도구, 차트 도구는 디자인도 있고요, 레이아웃도 있고요, 서식도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차트 전체에 대한 변경이나 또는 수정이라든지 것뿐만 아니라 차트 계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요. 위쪽에 차트 도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자인 탭으로 가서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10번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차트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그룹으로 가서 스타일 30번째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클릭하면 차트 선택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문제 4번입니다. 자, 실전 문제 5번은 슬라이드 9에서 차트 계열 요소 계열 3에 강한 효과, 밤색, 강조 3, 도형 스타일을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차트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디자인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하나씩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 9번으로 이동을 해서 차트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계열 3번을 선택을 해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도 있고 서식에도 있어요. 똑같은 메뉴가.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셔도 되고 서식에 가셔도 됩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가서 보면은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 맨 위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계열에서 계열 3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열 3번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차트에서 그냥 계열 3번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메뉴에서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어느 게 계열 1이고 어느 게 계열 2고 어느 게 계열 3번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과 서식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계열 3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도구에서 서식 탭에 가서 이번에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강한 효과 밤색 강조 3. 일단 밤색은 이게 밤색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강조 3을 찾아주면 돼요. 자, 얘는 보통 효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얘가 강한 효과 밤색 강조 3이네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10 버전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도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비슷한 색깔도 찾기가 힘들어요 할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걸로 실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를 선택하고 차트 선택을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전 문제 4-06 파일을 열어주시고 실전 문제 6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전 문제 6번은 슬라이드 9에서 차트 위쪽에 이용 현황이라는 차트의 제목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차트는 이 차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계열 하나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도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해요. 또 레이아웃도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9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위쪽에 보면은 레이아웃으로 갈게요.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그룹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첫 번째는 없음. 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맞춰서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차트 위인데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를 보면은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차트의 가운데 맞춰서 제목이 표시돼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와 제목이 겹쳐지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차트 위를 클릭하면 차트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트 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이용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외부를 클릭하면 완성이 된 겁니다. 문제는 없지만 속성을 조금 변경을 해보면 글자 크기라든지 속성 변경은 동일합니다. 홈에 가서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라든지 뭐 밑줄, 그림자는 다 아실 거고 글자 색상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들어가서 차트 제목 서식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선으로 선을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선 색상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지금은 일반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선의 너비라든지 그 다음에 겹선 종류라든지 모양 선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를 줘서 약간 입체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차트 제목의 서식까지 변경하는 거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문제 6번입니다. 계속해서 실전 문제 7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전 문제 7번은 슬라이드 5에서 그림 영역에 꽃다발 질감을 적용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이나 또는 서식에 가서 좀 전에 우리 계열 3 선택했잖아요. 그죠? 실전 문제 몇 번에서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앞에서 우리 실전 문제 5번에서 계열 3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디서 선택을 했었는지? 네, 맞아요. 레이아웃에도 있고 서식에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색깔이 구분이 될 경우에는 이 색깔을
맞춰서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여기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바깥쪽. 바깥쪽 여기는 차트 영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기가 차트 영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영역, 차트 영역, 계열 엑셀, 계열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세로 갑축,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이렇게 차트마다 다 본인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 질감을 적용을 할 건데 어디에 가냐 하면은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또는 서식 탭에 가셔도 돼요. 요 현재 선택 영역에 관한 메뉴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레이아웃에도 있고 서식에도 있습니다. 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그림 영역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채우기에 가서 보시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질감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꽃다발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꽃다발이 이거예요. 꽃다발 아닌 것 같죠? 그죠? 질감은 선택하면 바깥쪽에 이렇게 꽃다발 질감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면 완성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질감으로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어떤 질감으로 해볼까요? 뭐 종이 가방 이렇게 뒤쪽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바둑판식으로 배경이 아니라 그냥 하면 이렇게 좀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이 크기 안에 다 담지 못해서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배열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 설정을 하면 이렇게 조금 흐리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진하다 할 경우에.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외부에서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 문제 7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8번은 슬라이드 9에서 차트의 세로축이 10단위씩 0에서 100까지 표시되도록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9번으로 이동을 해서 차트를 선택을 할게요. 얘도 역시 지금 세로축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현재 선택 영역 세로축 주눈금선과 축이 있는데 세로축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눈금선을 선택을 하면 안쪽에 있는 선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랑 얘는 이름이 다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숫자가 있는 곳과 선이 있는 곳은 이름이 달라요. 자, 여기서는 세로축 값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축 서식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문제에서 10단위씩 0에서 100까지 표시되도록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자, 일단 주 단위가 5씩 되어 있는데 얘를 1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100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왜? 0부터 100까지 표시가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0부터 100까지 눈금이 10 단위로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 단위를. 자, 그러면 20 해주시면 이렇게
20단위씩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축 서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버전에 따라서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버전이 다르더라도 영상만 시청하지 말고 꼭 실습도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도 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서 결석 처리 안 되도록 꼭 챙겨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